이거 진짜 좀 가감없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도 결혼을 할 때 쓴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실. 그 1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해야 되니까.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면은 솔직히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왜냐면은 트위치님도 없고 튼튼이도 없는 삶이 되는 거니까 조용하긴 하겠네요. 근데 지금보다는. Always be 크래시. 안녕하세요, 크래시TV의 크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티입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보리도 가만히 좀 있어. 보리도 함께하는 그래 가라 컨텐츠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얼마 전에 튼튼이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크루 멤버들한테 우리가 아이를 낳은 지 벌써 1년이 됐다, 돌잔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 이제 결혼과 출산을 안 하려는 20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 1년 동안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3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궁금한 걸 좀 대답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루 멤버들이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돼요. 준비됐나요? 네. 가보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지금 튼튼이 방에서 자고 있어요. 언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릅니다. 클로버 여러분들도 긴장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질문 되게 많이 준비했다 하던데. 이거 진짜 좀 가감없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금이랑 카드가 나눠지는데, 현금은 식장 대관료 100만원, 스드메 399만원, 입주청소 50만원, 예물 반지 제가 465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한 300 얼마가 이제 이것 값이고 이거는 그렇게 안 비쌌고, 혼주 한복이랑 우리 한복까지 해서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 이것저것 해서 1200만원 정도 현금을 썼고, 그리고 가전 저희가 이제 LG전자에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청소기, 보통 그 패키지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뭐 한두 개 더 있나? 아니면 이게 다인가 싶은데, 여기에 우리가 1,500 정도 썼습니다. 근데 무이자 할부로? 무이자 할부로 12개월까지. 그리고 침대가 여긴 좀 투자했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저희가 시몬스 침대 요즘 좋은 걸 샀습니다. 470만원 정도. 그리고 예복을 180만원 정도 되는 거였고, 그래서 뭐 러그랑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식탁이랑 뭐 이런 거 샀을 때 2,500 정도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3,700 정도 결혼을 할 때 쓴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그쵸. 우리가 아끼지 않고 막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가지 않은 거는 청첩장 모임, 밖에서 안 만나고 거의 집에서 집들이 겸해가지고 청첩장 모임을 해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오히려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쌌던 것 같고, 소파도 사실은 처제가 해줬고, 드레스룸을 제 동생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형제가 또 해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축의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와요. 축의금이 이제 막 몇 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차 한 대 값이 막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많이 충당이 됩니다. 사실 축의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거 다 할 수 있고, 저희는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쓴 편인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소비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신혼여행비까지도 축의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하셨다는 전제하에 결혼식도 많이 다니시고 축의금도 많이 내시면 그만큼 많이 돌아온다. 이게 좀 일종의 품앗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웨딩 시즌에는 가전이나 가구 12개월 무이자 할부하는 행사도 많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되게 큰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집이 문제지 뭐. 그것도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결혼식 할 때 얘기를 했던 게, 뭔가 준비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실. 그 1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막상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는 좀 분위기가 되게 행복한 분위기였어요. 제가 또 예전 영상 보시면 입장할 때도 제가 막 난리를 치면서 입장을 하고 이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나는 다시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저도요. 제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 인생에 한 번인데 가장 화려하고 기억에 남으려면은 결혼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제 뭐 한 조직에서 조직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거나 그러면은 그동안 뿌리신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보통 그래서 부모님 은퇴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회수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부모님께 결혼식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리젝트 당하실 확률이 좀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자랑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치? 제가 만약에 튼튼이가 커서 결혼하면 자랑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축하받고 싶고. 그쵸. 우리 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바로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었고, 연말에 우리 크루가 일주일을 그냥 통으로 다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주로 한 번 또 갔었죠. 근데 문제는 안 쳐줍니다. 그거를 신혼여행으로 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트위티님은 항상 친구들한테 우리는 신혼여행을 아직 가지 않았다. 왜 그러는 겁니까? 신혼여행은 회사에서도 핑계대고 길게 쉴 수 있잖아요. 기억에 남고 이색적인. 근데 국내 여행은 그냥 평소에도 휴가 뭐 쓰면은 갈 수 있는 그냥 여행. 그쵸. 비행기 한번 타줘야 이제. 그죠. 제주도 비행기는 또 안 쳐주고, 그죠? 네.
저는 원래 사실은 국내 여행의 재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트위티님이랑 연애를 하면서 여행을 막 엄청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진짜 국내 여행도 재밌구나. 특히 우리 통영 엄청 재밌었고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국내로 신혼여행 가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본다는데 하지만 아내분들이 아마 안 쳐줄 겁니다. 동거는 연애니까 아직까지는 재산이 묶이지 않는다. 결혼을 하는 순간 재산이 공동재산이 딱 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부부들 중에는 요즘에 뭐 네 돈 내 돈 따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예를 들면 남편이 아파 혹은 아내가 아파 그럼 뭐 어차피 뭐 수술비 그냥 꺼줘 이런 건 아니잖아. 부부끼리 재산이 완전히 합쳐지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합쳐진다. 동거를 할 때는 사실 서로의 부모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행사 같은 거 다 해야 되고 결혼은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러네. 자산이 묶이는 것도 같이 묶이니까 미래를 같이 보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나갈 수 있지만 동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그냥 만족하면서 현재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어쨌든 미래를 계속 같이 할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할 확률은 사실 이별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아직은 튼튼이가 깨가지고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복 입고 있는데요. 괜찮아. 머리가 왜 이러니 근데? 우유를 먹이면서 할까요? 네, 지금 분유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클튼튼입니다. 다음 질문은 뭔가요? 연애할 때보다 외적으로나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거 꾸밈 없이 편하게 그 모습을 이제 가족으로서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편한 그런 거 너무 좋고 딱히 약속을 정하지 않고 둘이 항상 있으니까 그때 하고 싶은 걸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재밌어요. 뭐 헤어지지도 않고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좀 재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엄청난 내 편이 생긴 거 배우자가 유일하게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고른 뭔가 평생의 내 편이 생겼다? 좀 심리적인 안정감도 많이 들고 왜 그렇게 쳐다보니?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언젠가 하게 되면 그때는 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막 모아야 된다는 그 강박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난 솔직히 돈은 별로 신경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둘이 되니까 더 잘 모으고 막상 둘이 합쳐도 혼자 쓸 때 한 1.5배? 1.3배? 이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엄청 빨리 모여요.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단점은 아까 저희가 가정이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가족 행사가 그래서 2배로 많아지는 거. 뭐 할 말 있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노는 게 되게 중요한 루틴이어가지고 그걸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뭐 누군가에게는 사실 굉장히 싫은 시간이 될 수 있지.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팠을 때가 내가 이제 야근을 하도 많이 하고 들어왔을 때 트위티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식탁에서 뭔가 뭐 먹고 있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지 왜 앉아있냐 이랬는데 너무 요즘 대화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앉아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조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막 자기는 게임하고 싶고 뭐 축구하러 가고 싶고 한데 아내랑 놀아야 돼서 못 간다 뭐 이러면 또 단점이 될 수 있지. 엄청 안 좋을 수 있죠, 결혼은. 근데 이게 내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같이 살 때부터 그냥 같이 잤거든요. 사실 제가 코를 되게 많이 본다는 제보가 많은데 나무위키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있군요. 코골이는 배바지에 코골이에 잠꼬대. 그랬군요. 범인이군요. 근데 저는 좀 각방 별로 못해요. 왜냐면 각자 바쁘다 보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잠이 들기 전까지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쵸.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 같이 잤으면 좋겠다. 갑자기 신나? 각방을 쓰는 게 근데 저는 합리적이긴 한 것 같아.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권장하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직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런 삶을 원하니까 그 직업을 택한 거잖아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결혼을 할 때 그걸 좀 고려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돈을 얼마를 번다 이것보다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가 그걸 좀 정의하기 위해서는 좀 직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는 이제 다 거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빚이 없이 시작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치. 집이 너무 서울은 크다 집값이. 보니까 카드 할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밤새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매출이면 결혼 준비하면서 좀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스트레스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한 저거를 좀 꺼야 되지 않을까? 아빠가 잠깐만 끌게.
그리고 집안 문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집안에 누가 아프실 수도 있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뭐 그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그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상대방도 그거를 신경 안 쓸 수 없으니까 그거가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을 때 혹은 뭔가 합의가 좀 됐을 때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랑 그때 결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결론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빚을 졌을 때 신경이 얼마나 안 쓰일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빚을 얼마나 질 건가도 오히려 포함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집안 상황이 결혼을 해도 될 상황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선은 둘이 있을 때 제일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잠깐 차라리 핑크퐁을 소리 없이 한번 틀어보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핑크퐁을 만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사람, 예를 들면 난 여행 가면 무조건 아침에 호텔에서 운동을 막 해야 돼. 밤늦게까지 술 안 먹고, 그리고 막 한 끼는 무조건 닭가슴살 먹어야 돼. 그럼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맞으면 이제 엄청 잘 맞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랑은 결혼을 못 할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음식을 먹을 때 꼭 술을 같이 곁들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마리아주를 하는 거를 되게 즐기는데 그런 게 좀 잘 맞으니까 좋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깔끔함의 정도가 비슷하면 좋아요.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 그게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같이 뭐 이렇게 늦게까지 노는 날은 뭐 같이 안 씻고 잘 때도 있고, 청소를 하더라도 드레스룸은 좀 우리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한쪽이 엄청 깔끔하면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드레스룸 한번 좀 치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정도가 좀 비슷해서 그냥 저기는 어떤 외딴 섬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신혼 때 제일 많이 싸우는 맞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좀 심한 경우에는 외출복을 입고 소파에 앉지 마라 이런 부부도 있잖아 우리 주변에. 샤워를 일단 하고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야 돼. 그러면 나는 솔직히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게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이랑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청결의 정도가 안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사랑하는데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안 맞추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알고 이러면 싸움도 덜 하게 되고 하는데, 좀 이기적인 나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엄청 힘들겠죠. 뭐 그리고 당연한 거 얘기하면 뭐 무슨 욱하고 폭력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걸러야지. 우리는 좀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일을 엄청 빡세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 어떤 템포가 계속 이어져서 아마 일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다. 좀 워커홀릭이 그냥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거주하는 곳에 별로 욕심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큰 집에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도심 그냥 한가운데 있는 조금 좋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그리고 좀 저는 차를 또 좋아하니까 독신 남성이 타는 좋은 차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맨날 위스키나 먹고 다니겠지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바에 다니면서 핫한 팝업 스토어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가보고. 저는 이제 혼자 살 준비를 했겠죠. 골든 있으길로 회사도 더 열심히 다니고, 연애할 때만 해도 옷 사고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만약에 혼자였다면 나를 위한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골프 치는 친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쵸. 근데 배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에. 그런 취미 활동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면은 솔직히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왜냐면은 트위치님도 없고 튼튼이도 없는 삶이 되는 거니까 조용하긴 하겠네요. 근데 지금보다는. 아니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는 부부 동반 모임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동갑 부부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동갑 부부가 되게 많아. 부부 동반으로 많이 놀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게 상상이 안 가고.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저도 지금이 딱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출산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400만 원만 이렇게 그냥 출산을 장려하고 싶진 않아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다. 그럼 나는 막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가 이상한 튼튼이에요. 볼빵빵씨. 머리가 있네. 응? 작은